소설 인간혁명 10권 제4장 험로 1956년 5월 15일 이른 아침, 오사카 핫벼쿠 야바시의 거리는 아직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침 6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청년부 간부의 연립주택 현관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청년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는 불만스럽다는 듯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누구요? 문을 여니 낯선 사내 몇 명이 복도에 서 있었다. 미나미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랭게사 사건으로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잠이 쏟아져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 청년은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는 단지 더 자고 싶었다. 13일 총본산에서 열린 스이도 축제에 참석한 그는 그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출발, 14일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도착하자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도다의 법화경, 방편품, 수량품 강의에 참석한 그는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 피곤하기도 했고 졸음은 그의 생각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지금 바로 경찰서까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또 문을 시끄럽게 두들겼다. 순간적으로 졸음이 날아가 버렸다.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짚히는 데가 없었다. 그는 다시 문을 열었다. 기다리던 사복경찰관 5-6명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세수도 해야 하고. 청년은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침착하자 하고 마음속으로 타이르고는 그래, 근행만은 꼭 하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아침 근행을 해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재빨리 불단 앞에 단좌해 낭랑한 음성으로 근행을 시작했다. 흔들리던 마음이 순식간에 평정을 되찾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랭게사 사건은 1년이나 지난 일이고 이미 해결되었음이 틀림없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드디어 난이 나왔다는 것인가? 그렇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각오했다. 청년은 정신 차리자 하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기원한 뒤 불단 문을 닫았다. 근행을 마치자 형사 한 사람이 잠옷 감동한 듯이 말했다. 당신 경문을 굉장히 잘 읽는구먼. 마치 승려 같군. 정말 잘하는데. 방을 나오자마자 준비하며 기회를 엿보던 신문사 사진기자 2명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미나미 경찰서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도 사진기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치 중대한 사건의 범인이라도 되는 듯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랭게사 사건에 얽힌 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듯했다. 조사의 초점은 창가학회의 조직이나 오사카 지부의 운영, 명령 개통 등 다방면에 걸쳤다. 그를 체포한 이유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항들이었다. 청년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당국이 창가학회의 내정을 탐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 권력의 음모가 작용하는 모양이다. 학회를 탄압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달하고 있다. 이것 또한 학회 탄압의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각오했다. 마음이 느긋해지고 평온해졌다. 조사는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곧바로 갇히고 말았다. 소지품까지 모두 압수당했다. 수호 어본존을 압수당할 때 그는 완강히 항의했다. 신앙은 자유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용의자에 불과합니다. 소중한 신앙의 대상인 본존을 빼앗다니 신앙 탄압이 아닙니까? 형사는 신앙 탄압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줄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줄만 뺀 다음 수어 5본전을 그의 와이셔츠 가슴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청년은 지하 유치장에 갇혔다. 같은 방에 갇혀있는 6명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지옥에 들어온 느낌이었지만 여기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근행을 시작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힘찬 목소리로 낭랑하게 방편품, 수량품을 독송하고 창제했다. 유치장 간수가 쫓아와서 제지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다. 지루해하던 감방 유치인들은 감옥에서 듣는 독경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해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 이튿날 아침에도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자 청년은 또다시 단좌하고 아침 근행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유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같은 방에 있는 유치인들은 호기심이 강하게 발동했는지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경을 외는 거야?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기는 건가? 모두가 감방장이라고 부르는 유치장에서 제일 고참인 사람이 질문했다. 좋은 일이 있다마다 누구나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신심은 전 세계에 이것밖에 없소. 그게 정말인가? 유치장은 어느새 좌담의 장소로 변했다. 그는 대성인의 불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힘주어 말했다.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어느새 호기심 가득한 눈을 크게 뜨고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의심하면서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청년은 이날 오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의외로 커져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15일에 체포된 학회원은 그를 포함해 모두 6명이었다. 남자 부원 4명, 장년 부원 2명이었다. 그리고 미나미 경찰서에서 대규모 수사본부까지 설치한 경찰 당국은 추궁태세에 돌입했다. 이 청년을 체포한 계기가 된 랭게사 사건은 1년 3개월 전인 1955년 2월에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이 사찰의 S주지가 지금까지 학회원에게 하부한 어본존을 모두 반환하라 라고 요구한 일이 문제가 되었다. 총본산도 그 잘못을 잘 타일렀지만 S주지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본존이 탐나면 학회를 그만둬라라고 탈회를 강요했다. 뜻있는 청년들은 S주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사카 교회 길거리에서 S주지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S주지는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때마침 도착한 버스에 타려고 했다. 청년들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제지하려고 했다. S주지는 그들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라탔다. 이것이 사건 전부의 내용이었지만 S주지는 청년들을 상해죄로 손해잡기 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때 관계된 청년 한 명이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뒤로 1년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다. 경찰 당국은 이제 와서 그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색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다. 또 다른 남자 부원이 체포된 이유도 1년 전 5월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지구에서 부인 부원이 퇴전했는데 타종 사람의 말만 듣고 어본전을 가지고 가게 한 일이 있었다. 청년은 그 교단의 본부에 교섭하러 가서 반환을 독촉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장년부 지부 간사가 교섭에 나서고 겨우 어본존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런데 그런 뒤에도 그 교단의 간부가 어본존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청년과 언쟁이 벌어졌다. 그러자 그 교단에서 몇 사람이 나와 청년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목검과 부엌칼로 청년을 협박했다. 파출소 순경이 달려와 경찰서에서 새벽까지 조사한 결과 감정 싸움이 원인으로 밝혀져 진술서도 경위서도 쓰지 않고 끝났다.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어느 장년부 반장은 이해 1월 6일에 자기 집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는데 그 신년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폭행과 상해 용의로 체포되었다. 그 신년회에 퇴전한 회원 2명이 술에 취해 뛰어들어와 밥상을 뒤엎고 유리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모두가 내쫓으려고 했는데
술에 취한 퇴전자 하나가 현관에서 넘어져 머리에 혹이 생겼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새삼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미 해결된 일을 다시 문제 삼은 경찰 당국은 창가학회가 마치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처럼 일제히 체포를 단행했다. 15일, 오사카에서 발행되는 모든 석간신문은 학회가 폭력 종교라도 되는 것처럼 체포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경찰의 의도가 상당히 음모적인 술책처럼 비치는 것도 당연했다. 어느 지방의 유력지는 일면 전체를 할애해 이 사건을 보도하고 어떤 신문은 3면 톱으로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오사카에서는 이 체포 사건을 크든 작든 게재하지 않는 신문이 없었다. 어느 신문은 15일자 석간신문에 체포당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실었고 게다가 오사카부 경찰본부 경비부장의 담화까지 게재했다. 담화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상황으로는 학회원의 개인적인 폭력 행위 또는 상해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건수가 의외로 많고 폭행의 동기가 모두 종교단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볼 때 학회의 지도 방침에 의문점이 있으므로 조사에 따라서는 명령 계통인 상부 조직에까지 파급될지도 모른다. 잘하면 샹가학회를 탄압할 단서를 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도가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었다. 이 권력이 작용하는 배후에는 아마도 타종의 획책도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오사카 지부가 4월 한 달 동안에 본존 유포 9,000세대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사카의 타종은 당황했다. 타종의 어떤 순애한 사람이 상대가 학회원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다. 사찰은 단가 30세대만 있으면 꾸려갈 수 있다. 그런데 창가학회가 오사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9,000세대나 입회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30개나 되는 사찰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다. 우리도 생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무렵 타종이 연합해서 창가학회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한편 경찰에는 악의적인 투서나 타종에서의 고소가 두세 건 들어오기도 했었다. 그런데 경찰 당국은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참의원에 이미 입후보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경찰권을 발동해 대규모 수사진을 깔았다고 볼 수 있었다. 어쨌든 5월 3일에 열린 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말한 경고는 의기충전해야 하는 오사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는 어서 말씀 그대로이며 마의 준동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지며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었다. 5월 15일 아침 간사이 본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오사카의 모든 회원을 지키기 위해 민첩하게 일어섰다. 마의 출현에 즈음할 때는 이에 따르면 바야흐로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를 향하게 하고 이를 두려워하면 정법의 수행을 방해하느니라 라는 훈계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즐거운 좌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연일 연야로 수백 명의 신입 회원을 맞이하는 지금 이 사건은 마의 준동임이 명백했다. 권력이라는 가면을 쓴 마를 단호히 분쇄해야 했다. 때마침 도다주세이는 오사카에 있었다. 도다는 14일 저녁 나카노시마의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 수량품 강의를 종료했다. 이로써 오사카에서 실시하는 법화경, 방평품, 수량품 강의도 일단 끝낸 셈이었다. 15일 저녁에도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 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15일 저녁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어서 강의가 열리는 중앙공회당에는 많은 회원이 모여들었다. 도다는 걱정하면서 신이치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고 공회당 단상에 올랐다. 그날 저녁 강의를 듣는 회원은 석간신문을 통해 이날 아침의 체포 사건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석간신문을 손에 들고 온 사람도 많았다.
도다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평소와는 달리 이상하게 흥분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은 의분에 불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두려워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다에게 매달리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회원 대부분이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사카에서는 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도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상냥하게 모두를 바라보면서 서상어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다. 대저 천변은 중인을 놀라게 하고 지요는 재인을 동요시킴이라. 부처가 법화경을 설하려 하실 때 오서육서를 나타내셨는데 그중 지동서라 함은 어서배독에 이어 도다가 설명을 시작했다. 이 어서는 니치렌 대성이님이 미노부에 입산하신 이듬해 시조 긴고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래는 반드시 서상이라는 것이 있다. 서상이라는 것은 징조, 조짐을 말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놀라겠지만 그것은 서상이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석존이 법화경을 설하려 할 때 그때까지 40여 년 동안 없었던 큰 서상이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하늘에서 4종의 꽃이 내리는 우화서, 대지가 6종으로 진동하는 지동서 등이 그것입니다. 이 서상이 일어난 이유는 법화경이야말로 원품의 무명을 깨뜨리는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화경도 정문과 본문이 있는데 드디어 석존이 설한 극설 중에 극설인 본문을 설하려고 할 때는 대보탑이 땅에서 춤추며 나와 허공에 걸리고 지용 1000개의 보살이 대지에서 나란히 나왔다고 써 있습니다. 말때는 제세보다도 악인이 많으니라. 그러한 고로 제세의 서보다도 뛰어나게 크다는 것을 시현하심이다. 우리는 말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인도 석존 제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질도 나쁩니다. 그러므로 그 서상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서상은 대악으로 나타납니다. 장가학회는 전쟁 때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선생님은 지금이야말로 간요의 때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국이 한번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도 말법의 정법이 광선유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큰 서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도다는 성운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서 절복을 실천하는 학회에 마가 다투어 일어나고 있음을 차근차근 논했다. 최근 간사이에서 여러분은 법화경을 조금 열심히 설하고 어느 정도 활발히 홍교활동을 했습니다. 나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법에서 법화경을 설함으로 석존 제세 이상의 서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석간신문을 보고 아시다시피 당치도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1년이나 지난 사건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나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으므로 머지않아 모두 무사히 돌아오겠지만 난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난입니다. 법화경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난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폭력을 휘두르며 신앙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폭력으로 신심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전부 결말이 난 문제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실을 반대로 쓰는 신문이야말로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뜻밖의 장내에서 박수가 폭발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도수 높은 안경으로 쏟아지는 조명이 도다의 노여움을 한층 빛냈다. 사람의 기쁨이 크고 많으면 천에 길서가 나타나고 지에 재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악심이 왕성하면 천에는 흉변, 지에 흉요가 출래함이라. 진해의 대소에 따라서 천변의 대소가 있으며 지요 또한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일본국엔
상일인으로부터 하만민에 이르기까지 대악심의 중생이 충만하였으며 이 악심의 근본은 니치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로다. 이 부분은 의정불의의 원리를 통해 당시에 혹독한 세상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정보, 다시 말해 주체인 인간의 마음이 올바르고 기쁨이 가득하면 의보인 환경도 또한 길설을 나타나고 악심이 왕성하면 하늘과 땅에도 흉서가 나타납니다. 대성인 시대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최고 권력자로부터 만민에 이르기까지 대악심을 가진 중생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대성인님을 박해한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대성인께서 천하하시고 51년 만에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의 쟁난이 일어나 무로마치 시대에서 전국시대로 하극상이 이어지는 등 제대로 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중생이라는 중생은 대악심을 품고 충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악심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일체 중생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니치렌 대성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니치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가학회는 말법인 오늘날에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는 유일한 교단입니다. 말법의 중생이 까닭없이 창가학회를 원망하는 이유도 그들의 대악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성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불행이라는 불행이 모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고난 대악심 때문에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간사이에서 조금 진지하게 활동하자 곧바로 700년 전처럼 이유 없는 중상, 매리, 비방 끝에 국가 권력은 학회원을 여러 명 체포했습니다. 도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 까닭은 처음 겪는 냉엄한 범난의 의의를 간사이 동지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참수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사자왕과 같이 의연하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사자왕의 자식입니다. 대성인님이 칭찬해 주실 행동을 확신을 가지고 지속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신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갇혀있는 동지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도다는 체포된 사람의 신상이 걱정되는 듯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뒤 장내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따뜻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아무튼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지요? 오늘 저녁 배독한 어서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건은 간사이가 승리할 서상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도다 주세이는 공회당에서 간사이 본부로 돌아오자 체포된 회원 6명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들었다. 신이치, 힘들겠지만 모두가 석방될 때까지 오사카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간사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도쿄의 일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이치의 말에 도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심한 듯 13년 전의 7월에 자신이 체포된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불쾌한 곳이다. 견딜 수 없는 곳이지. 2번 다시 갈 곳이 못 된다네. 이때 한 명이 이미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5명 남았는가? 일찍이 이 모든 일을 겪은 위대한 체험자는 차인물 등을 세심하게 지시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사카 부경 당국을 고발하는 일까지 밤늦도록 대화했다. 신이치는 느닷없이 터진 이 체포 사건이 간사이의 전 회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눈에 보이는 학회원의 표정뿐만이 아니다. 온몸을 다해 모든 정보를 입수해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지금 환희에 불타 상승세를 타고 감행하는 모처럼의 홍교가 경찰의 부당한 방해 때문에 후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사카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는 신문은 모두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회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막 입회를 결의한 사람들 중에서 신심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활발하게 좌담회를 개최했지만 그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은 곳도 많았다. 종교활동 때문에 경찰이 검거된 사건은 간사이 학회원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그 충격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신이치는 꾹 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단번에 탈출해 능동적인 태세로 돌아가 반격을 전환할 것인가 하고 고심했다. 밤늦게 혼자서 간사이 본부의 어본존 앞에 단좌한 신이치는 언제까지고 창제하고 있었다. 이튿날 신이치는 갇혀있는 멤버에게 차인물을 넣는 등 세밀히 손을 쓰는 한편 사건의 선후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5월 17일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아침에 간사이 본부를 나온 신이치는 안개가 자욱한 거리에 서 있었다. 그는 동쪽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적에 잠긴 거리에 오늘도 또 아침 해가 찬란히 떠올랐다. 인기척 없는 거리에 신이치의 활력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몸을 휙 돌려 간사이 본부 3층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모조지를 펼치고 붓에 먹을 흠뻑 적시고는 먹자국도 선명히 단숨에 써내려갔다. 글씨가 힘차게 춤추었다. 전광석화. 이날 5월 17일 아침 파견 멤버와 순회 간부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강의에 모였다. 근행이 끝났지만 이전 아침과는 달리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의 준동이 분명 이들 최고 간부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 신이치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마음의 동요를 숨기려고 일부러 허세를 부리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치켜뜨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뭔가를 호소하고는 싶은데 입을 열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먼저 보고를 들어봅시다. 어제 저녁 좌담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누구든 좋습니다. 신이치의 질문에 그들은 발언하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오히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우에다 씨부터 들어볼까요? 신이치가 다시 질문하자 우에다 도지로는 머뭇거리며 모호하게 말했다. 모두 원기왕성했지만 어젯밤에는 일찍 해산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특별히 질문하는 사람도 없이 마쳤습니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하지 않은 까닭은 내심으로는 무척 두렵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럴 기회도 없이. 이 순간 신이치의 입에서 갑자기 심한 질타가 터져나왔다. 겁내는 쪽은 당신이 아닙니까? 우에다는 입을 다물고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허를 찌르는 강렬한 질타였다. 그 일격에 퍼뜩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그제서야 신이치를 똑바로 바라보며 더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겁내는 쪽은 반드시 조직의 맨 뒤에 있는 회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순회 간부인 당신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꽂혔다. 그들은 지금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괴로워했기 때문이다. 경찰 당국이 불합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 관계자로서 누군가가 체포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국의 노림수도 거기에 있음을 대략 알아차린 이상 만일의 사태를 각오해야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찌르듯 예리하게 빛났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심이 무엇인지 상기하기 바랍니다. 어이구전에 있는 금원이지만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는 난을 만날이라고 알고 수지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수지한 우리는 이번에 일어난 난을 당연한 일로 알아야 합니다. 시니치는 엄한 어조로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니치렌 대성이님이 당하신 난에 비하면 난이라고 하기에 쑥스러울 정도의 난입니다. 그래도 졸렬한 범부에게는 크든 작든 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광석화, 어떻게 대처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가? 현재로서는 이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어디까지나 금강불개의 신심에서 해결의 지침을 구해야 합니다. 일찍이 시조 김구가 난을 만났을 때 대성이님이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시니치는 어서를 배독했다. 어떠한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제여 원적, 개실 최멸, 개실 최멸의 금언은 헛되지 않느니라. 병법 거명의 대사도 이 묘법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깊이 신심을 취하시라. 결코 겁이 많아서는 불가능하니라. 어떠한 작전보다도 법화경의 병법, 요컨대 신심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법화경의 제여 원적, 개실 최멸, 모든 나머지의 원적은 모두 꺾어 없앴으니라 라고 쓰여있는 금언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모든 병법이나 검술의 근본 원리는 이 묘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믿고 나아가십시오. 겁이 많으면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을 강하게 해간다면 어떤 원적도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심을 해야 할지를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먼저 겁쟁이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그 두려움을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붉게 상기된 시니치의 진지한 얼굴에는 수뇌간부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에게 과감히 도전하는 듯한 격렬함이 있었다. 또 대성이님은 어서의 범부가 부처로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자인지 우자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대성이님의 참다운 제자인지 아닌지도 당연히 여기서 구분됩니다. 대성이님은 아싸하라 범난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난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성인 언한사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대성인 자신이 과거에 겪으신 수많은 대난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보내는 따뜻하고도 엄한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각자는 사자왕의 마음을 발휘해서 남들이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겁내지 말지니라. 사자왕은 백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사자의 새끼 또한 이와 같다. 그들은 야간이 짖는 것이고 니치렌의 일문은 사자가 짖는 것이로다. 우리가 니치렌의 일문이라면 이미 사자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자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자기 흉중에 신심으로 함양해온 사자왕의 마음으로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라도 겁내면 안 됩니다. 사자는 그 어떤 맹수를 만나도 겁내지 않으므로 백수의 왕입니다. 어떠한 박해나 비판, 중상을 당하더라도 사자의 자식인 우리가 겁내지 않아야만 비로소 대성이님의 제자다 하고 가슴을 활짝 펼 수 있습니다. 대성이님의 생애는 거듭되는 난에도 의연히 끝까지 싸우신 참으로 사자왕의 생애이셨습니다. 또 가깝게는 마키구치 선생님도 도다 선생님도 저만큼의 난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오늘날 간사이 여러분이 펼치는 눈부신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다지 기세 좋은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은 사자가 짖는 것이로다. 이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의 원점을 확인하고 태연자약하게 당당히 광선유포를 더욱 전진시켜야 합니다. 4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오사카 학교원들의 행불행이라는 무게가 우리 양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의 이검으로 말을
타파해야 할 때입니다.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신이치가 든 문증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도 피와 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문증이 일단 신이치의 입에서 나오자 피를 토하는 듯한 대성인의 말씀이 되어 가슴에 육박해왔다. 그들은 폭포를 맞은 듯한 심정이었다. 참으로 그대로다. 반문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 둥지를 튼 많은 신이치의 격렬한 역설에 모조리 추방되었다. 반짝반짝 되살아난 그들의 눈은 사자의 자식으로서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분위기가 일변했음을 감지하고는 겨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수많은 난을 이겨내신 대성이님은 무엇을 확신하셨는가? 그것도 성인 언한사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를 경천하는 왕신 만민이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으나 마침내는 망하지 않음이 없으니라. 참으로 엄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말법의 법화경 행자인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심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머지않아 마침내는 멸망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대성이님은 반역한 제자들이나 퇴전한 제자들이 현벌을 받고 또 일본 전체에 역병이 돌고 민중이 굶주리고 자기 편끼리 싸우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등으로 총벌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신이치는 힘주어 말했다. 올바른 불법이, 올바른 신앙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간이나 신문이 뭐라고 중상해도 이에 분동되면 안 됩니다. 분동되면 애써 신심해온 많은 회원이 행복해지는 것을 함부로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1월부터 이달까지 필사적으로 투쟁한 몇만 명에 이르는 오사카 학회원이 불쌍해집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나고자도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회원이 신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바는 그뿐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갇혀있는 5명도 틀림없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조기 강의는 신이치의 일념에서 시작된 맥동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날 낮부터 밤까지 오사카 전 지역에서 열린 좌담회와 그 밖의 회합에서 그 맥동이 격류와 같은 기세로 달리기 시작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참으로 멋진 맥동이었다. 5달에 걸쳐 혈류가 잘 통하게 구축된 조직은 어느새 어떠한 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하고 유연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6일 도다주세이는 고치에서 학회가 기진한 다이소사의 개축 낙성법요에 참석했다. 또 이어서 이튿날 17일에는 고치지구의 걸기대회에 참석하고 저녁에 항공편으로 오사카에 돌아왔다. 18일에도 오사카에 머무른 도다는 오전에 간사이 본부에서 언론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17일 도다의 지시를 받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각 신문사에 서둘러 연락을 준비한 기자회견이었다. 도다는 일련의 체포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 진상을 밝히고 학회에 대한 편견을 철저히 분쇄하고 싶었다. 외치지 않으면 진실을 알리지 못한다. 힘이 있는 한 끝까지 호소해야 정의가 정의로서 빛나는 법이다. 간사이 본부에는 각 언론사의 제1선에 활동하는 기자들이 모였다. 도다는 기자들에게 폭력 사태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또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말했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학회를 곡해하고 있는 언론사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도다는 간사이 회원을 위해서도 세간의 소문이나 사실을 왜곡한 몰인식적인 보도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사태를 막고 싶었다. 도다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오후에는
학회가 기진한 고베의 묘혼사 증축 낙성 법요에 참석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사카 일대의 반장회에 참석했다. 도다는 여러 가지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번 체포 사건에 이르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런 부당한 사건이 오사카에 일어난 것도 현대사회의 어이없는 일면이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치 권력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은가? 먼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훌륭한 정치가가 많이 출연해야 합니다. 민중의 힘으로 그런 정치가를 먼저 육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평, 불만을 늘어놓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의 사회건설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큼 고결하고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한 때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그 필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마음껏 해봅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의 신심이라면 준동한 마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광선유포의 도상에는 수많은 난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성이님은 난이 옴을 가지고 안락이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난을 그때마다 극복하셨습니다. 사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심은 여러 가지 난을 이겨내는 신심이어야 합니다. 신심만 완수하면 이겨내지 못할 난 따위는 없습니다. 대성이님은 비유컨대 뜸과 같으니 당신은 아플지라도 후에는 약이 될 것이니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변독 위약하는 것이 이 신심입니다. 참으로 대악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입니다. 대성이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랐겠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사람이 이깁니다. 올바른 신심을 하는 사람이 이기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당당히 해나갈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잘 간파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성이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나는 여기서 분명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날 저녁, 유치장에 갇힌 동지 가운데 한 사람이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제 4명 남았다. 도쿄에 돌아가면 오자와 군과도 잘 상의해보자. 상황에 따라서는 오사카로 부르자. 신이치 자네는 아직 오사카에서 떠나지 말게. 도다는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오자와 기요시의 이름을 언급하고는 이튿날 오사카를 떠났다. 그 이후로 더 체포된 사람은 없었지만 간부 몇 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은 이미 출두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이들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것도 위법적인 사실로서 나중에 오사카 경찰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때 지루하기 그지없는 유치장에서는 좌담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었다. 불법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감방장이 이 학회의 청년에게 질문했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감방장은 50살쯤 된 도박꾼이었다. 오본존을 향해 아침 저녁으로 근행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청년 말에 감방장은 깊은 생각을 하는 듯했다. 오, 그것뿐인가? 하지만 신심한다고 하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놀아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올바른 종교를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과 입법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본전을 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괴로운 인생이 눈에 확 띌 정도로 바뀌어서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술을 좋아한다면 즐겁고 맛있게 술을 마시면 됩니다. 놀기를 좋아한다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하면 됩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제자에게 부인과 즐겁게 술 마시세요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이 신심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행을 제외하면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니치렌 씨는 술을 즐겁게 마시라고 말하는가? 우리 동료로구먼. 감방장은 자기 뜻대로 되었다는 듯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점이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청년에게 말했다. 나 같은 사람도 신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마다요. 대성이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같은 부처의 자식이지요. 그런가? 그렇다면 안심이군. 한번 해보겠네. 잘 부탁하네. 18일 아침부터 감방장은 청년을 따라 근행을 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37, 8살쯤 된 역시 같은 도박꾼이 자기도 끼워달라고 하면서 그와 나란히 앉아 근행을 함께했다. 유치장에서 하는 근행은 3명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이곳저곳에 울려 퍼졌다. 놀란 쪽은 경찰들이었다. 경찰은 상사에게 보고했다. 이튿날 아침 담당 조사관은 조사실로 청년을 불러 큰 소리로 호통쳤다. 너라는 놈은 대체 어떻게 된 놈인가? 너희가 하는 엉터리 포교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까지 와서 절박하는 놈이 어디 있는가? 어처구니 없는 놈이군. 단념한 듯이 말하는 조사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 모양이었다. 5월 중순이지만 기묘하게도 조사를 담당한 형사들이 잇따라 감기에 걸렸다. 어떤 형사는 조사하다 말고 이것이 벌인가? 라고 묻는 형편이었다. 아침 저녁마다 유치장에서 하는 근행은 경찰서에서 금방 소문이 났다. 경찰들은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다. 감방장의 권위 앞에 경찰들도 그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신자를 2사람이나 늘게 했다며 분하게 여겼다. 청년은 입회의 희망자 2사람과 상의했다. 2사람 모두 머지않아 구치소로 송치되겠지만 언젠가 출소하면 정식으로 오본전을 수지하겠다고 했다. 학회원 4명은 아직 유치장에 갇힌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지들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날마다 진지한 기원을 보냈다. 연초부터 전대미문의 투쟁에 도전하는 간사이의 벗을 신이치는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격려했다. 모두 둘도 없이 소중한 동지이다. 지금 옥중에 있는 4명도 신이치에 의해 광선유포의 투쟁에 눈뜨고 일어선 용자들이다. 신이치는 자유를 속박당한 채 부당하게 조사받고 있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 3월 어느 날 오후였다. 외출했다가 간사이 본부에 돌아온 신이치가 3층 소강당에 들어가니 한 청년이 진지하게 창제하고 있었다. 랭게사 사건으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그 청년이었다. 그는 남자부 간부로서 오사카에서 온 힘을 다해 분투했다. 원래는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을 단념하고 규슈의 후쿠오카에 취직했다. 하지만 회사 영업이 부진하자 오사카에 있는 본점으로 옮겨야 했다.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그는 앞날의 서강도 보이지 않는 나날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깊은 밤, 연립주택에 쓸쓸히 돌아오면 마음에 살며시 다가오는 비애를 어찌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무렵에 후배가 조직의 중심자로 발탁되자 복잡한 생각이 많아졌다. 그 속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던 그는 깊은 고독감에 빠졌다. 이 청년을 계속 돌보며 성장을 바라는 신이치가 그의 비애와 고독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청년은 뒤에서 제목 3창을 하는 신이치를 알아차리고는 창제를 멈추고 인사를 했다. 신이치가 웃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날마다 수고가 많네. 그런데 자네의 방 벽장 안에 양말이 박스채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실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야 알 수 있지. 나도 몹시 추운 연립주택에서 3년간 혼자 산 적이 있기 때문이네. 박스에 냄새나는 양말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곤란했었지. 그리고
베개가 없어서 신문을 둥글게 말아 베고 잠을 자기도 했다네. 아니, 실장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이따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지.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불도수행이라네. 청년은 빨려 들어가듯이 이야기했다. 회합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다. 평소 말수가 적은 그가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 자신도 그 점을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는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자 불가사의할 따름이었다. 그 청년은 이야기했다. 생각하고 있던 갖가지 쓸쓸한 비애를 고백했다. 나는 장래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성실히 신심한다고는 하지만 숙명적인 비애의 깊이는 그에게 너무나도 깊었다. 신이치는 하나하나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신이치는 이 청년의 모든 것을 가슴에 감싸듯이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 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걱정하지 말게. 지금처럼 진지하게 신심을 계속한다면 걱정 없다. 많은 동지의 모습을 보더라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믿어도 좋다.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먼저 그대 자신을 정복해라 라는 러시아 작가의 말이 있다. 자기 의지로는 자신의 비애를 제패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신심의 수행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찍이 나도 지금의 자네보다 나 자신을 더 한심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였다. 불도수행은 부모 곁에서 응석을 부리며 살면서는 할 수 없는 법이다. 참된 불도수행은 부모의 곁을 떠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해야 한다. 자네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다. 장래는 누가 보증하지 않더라도 어본조님이 보증해 주신다. 열심히 하게. 지금 하는 투쟁의 모든 것이 불도수행이다. 알고 보면 인생은 극장의 무대와 같다. 모든 사람이 등장인물이 되어 최선을 다해 드라마를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 인생은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자네도 광선유포의 등장인물이 된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명배우가 되어야 한다. 자네는 반드시 될 수 있다. 나와 함께 투쟁하지 않겠는가? 예,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은 지금 나는 드라마를 연기하고 있는가 라고 문득 생각했다. 그러자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쓰며 몸부림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 불쌍하고 졸렬한 배우다. 갑자기 그는 웃으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차피 해야 할 연기라면 대담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신이치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자네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기념으로 시 한 편 주겠네. 받아주게. 신이치는 편지지에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세기의 장부가 되어라. 동양의 건화가 되어라. 세계의 젊은이가 되어라. 그대여, 일생을 드라마처럼. 이 시는 청년의 가슴에 곧바로 새겨졌다. 비애나 푸념과는 결별할 때가 그에게 왔다. 4월과 5월에 전개한 투쟁에서 가장 앞선 그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리고 마침내 유치장에까지 뛰어들고 말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직 오사카에 머무르면서 권력의 움직임과 대치하여 팔면육비의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아침 근행과 어서 강의를 끝내면 시간이 되는 한 각 거점을 돌며 계속 격려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순회하는 좌담의 장소만 하루에 10군데가 넘는 날도 있었다. 어느 회원은 신이치를 차에 태우고 오사카 일대에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주행거리는 하루에 250km에서 300km에 달했다. 신이치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온 힘을 다해 창제를 계속했다. 신이치는 신출귀몰했다. 어느 지구부장의 집을 갑자기 찾아갔는데 마침
지구부장이 집에 없었다. 그는 가족에게 부채 하나를 건네고는 지구부장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저녁에 지구부장이 집에 돌아와 부채를 펼치니 사자 분신이라고 써 있었다. 지구부장은 이튿날부터 사람이 달라진 듯 사자 분신의 지구부장이 되었다. 그 직후였다. 그 지구부장은 지구 좌담회에서 이 패자를 단번에 33명이나 만들어냈다. 신이치는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좌담회를 방문하고자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좌담회 장소를 방문했다. 신이치가 모습을 나타내면 회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그를 박수와 환성으로 맞이했다. 그 열기는 참석한 법까지도 감싸 안았다. 좌담회에는 신심의 기쁨이 가득했다. 환희 속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덕의 체험담에 입회 희망자가 줄을 이었다. 20일 전후가 되자 오사카 각지의 회합에는 일찍이 없던 기세가 넘쳤다. 15일 이후부터 마의 준동은 급속히 그림자를 감추었고 체포 사건은 반대로 조직을 더욱더 굳게 단련시켰다. 단결은 지용의 환희를 불타게 했다. 한결같이 몸이 가벼워진 회원들은 활동하는 것이 즐거워 어쩔 줄을 몰랐다. 인간의 환희, 신심의 환희. 간사이 본부는 저녁이 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오사카 각지에서 보고하러 달려온 간부들로 북적거렸다. 좁은 복도나 계단에는 이 간부들과 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파견원들이 숨가쁘게 의사를 교환하고 미소와 미소가 바삐 오갔다. 3층 소강당에서는 힘찬 창제가 그치지 않았다. 이때 사람들은 간사이 본부 건물이 마치 격전을 치르는 전함처럼 뒤흔들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5월 25일 체포되었던 4명이 모두 석방되었다. 모두 활기차게 간사이 본부에 모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귀환한 영웅처럼 맞이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도 그들이 묘하게 우쭐대는 모습이 걱정되었다. 신이치는 굳이 어마노조로 말했다. 어서해 선계를 비웃으면 국토의 백성으로 되어 왕난을 만나니 이는 통상의 인과에 정해진 법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이 금원에 비추어 본다면 자네들은 과거세에 상당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신이치의 말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자네들은 그런 일은 모른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성인님이 통상의 인과의 정해진 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 죄 때문에 금생에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이 된 것이다. 만약 자네들이 신심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법의 심판을 받았겠지. 그것이 이 정도로 무사히 끝난 까닭은 전중 경수의 전형으로서 이 신심 덕분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4명은 영웅인 척하는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지금 오사카에서 전개되는 격렬한 투쟁의 대열에 곧바로 복귀했다. 신이치는 곧바로 도쿄에 전화를 걸었다. 도다에게 5명 모두 석방되었음을 보고하고 스승의 한없는 배려에 감사했다. 도다는 오자와 기요시 변호사와 상의할 일도 있으니 일단 귀경하게 라고 신이치를 재촉했다. 앞서 오사카에서 귀경한 도다는 도쿄의 활동과 오사카의 활동 사이에 메우기 어려울 만큼 격차가 생겼음을 깨달아야만 했다. 도쿄에서도 좌담회가 활발히 열렸지만 일정표에 있는 일정을 단지 기계적으로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다. 간부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오사카의 생기발랄한 환희를 도쿄의 좌담회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오사카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활약하는 부인부원들의 빛나는 눈을 도쿄의 간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다는 이래서는 이제 도쿄가 오사카보다 뒤처지고 말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초창기부터 함께 투쟁한 도쿄의 간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확실히 움직이고는 있다. 우두커니 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이 그들을 방해하는가? 도다의 마음이 남모르게 아팠다. 조직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7월 참의원 선거도 눈앞에 다가왔다. 조직에 불만을 품은 간부가 많은 것인가? 그런 간부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 전에 승리하겠다는 진지한 기백은 느낄 수 없다. 추천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 아니, 기요하라 가스나 하라야마 고이치처럼 인기 있는 후보자도 없다. 도다는 고민했다. 이 무렵 5월 하순의 어느 날이었다. 수호회 회합이 있었는데 도다는 그날 모인 청년부 간부 가운데 도쿄 방면의 선거 지원 책임자인 사와다 류이치의 얼굴을 보았다. 잠시 만나지 못한 사이에 초췌해진 사와다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키는 크지 않지만 살집이 좋고 활력이 넘치던 그 사와다 류이치가 지금은 한층 작아진 듯했고 얼굴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싸움을 앞두고 이미 패전지장의 모습이었다. 사와다를 본 도다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두 깨달았다. 지금 사와다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다. 전력이 충분한 도쿄이므로 그에게 지휘를 맡겼는데 고참 간부가 많은 도쿄에서는 사와다의 지휘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와다가 전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는 패배로 이어진다. 도다는 도쿄의 전열을 가다듬고 온 힘을 다하는 사와다 류이치를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했다. 도다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청년들을 향해 묘한 말을 꺼냈다. 자네들은 본산의 오중탑을 알고 있겠지. 그 오중탑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유래를 알고 있는가?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역사를 좋아하는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오중탑은 분명 도쿠가와 시대 중기에 비추마스야마의 영주인 이타쿠라 가스즈미라는 다이묘가 기진해 세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 이타쿠라 가스즈미가 기진한 것은 확실하지만 왜 기진하려고 발심했는지 그 유래가 있다. 누구 아는 사람 없는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청년들은 도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다는 사와다 류이치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사와다, 자네는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와다는 등산회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래를 모르고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보다도 도다가 한 뜻밖의 질문에 당황했다. 시마바라의 나는 알고 있겠지. 그 젊은 아마쿠사 시로를 수령으로 한 가톨릭 교도의 반란 사건 말일세. 그때 도쿠가와 막부는 이타쿠라 시게마사라는 소다이묘를 진압 대장으로 파견했다. 대장으로 임명할 만큼 막부는 그를 두텁게 신임했지만 규슈의 여러 다이묘는 이타쿠라라는 소다이묘의 지휘 아래 싸우다니 하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게다가 가톨릭군의 저항이 완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막부는 로주의 자리에 있는 거물인 마스다이라 이즈노카미 노부스나를 총대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전쟁터에서 듣게 된 이타쿠라 시게마사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한심한 자신이 부끄러워 죽기로 결심하고 절망적인 총공격을 전개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싸우다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도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다시 사와다 류이치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타쿠라 시게마사는 에도막부 초기 때의 중신으로서 간토 대관, 에도마치 봉행, 교토, 소사대 등을 역임한 이타쿠라 가스시게의 아들이다. 그는 16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겨 근신 출두인이 되었고 오사카 동진 때는 군사가 되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서사를 수령하고 점차로 가봉을 받았다. 시마바라의 난 때 미카와 후코즈의 영주이던
시게마사는 소다이묘라고는 하지만 역대 공신이었다. 하지만 규슈의 여러 다이묘는 좀처럼 그의 독전에 따르지 않았고 시게마사는 고전 끝에 전사했다. 이타쿠라 집안의 유족과 신하들은 이타쿠라 시게마사의 비운을 대대로 잊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시게마사가 죽고 약 100년 뒤 비추야스야마 영주인 이타쿠라 가스즈미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시게마사를 추선하고자 오중탑을 건립해 기진했다. 이것이 오중탑을 건립한 유래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사와다 자네를 생각하고 있다. 청년들은 도다의 말을 듣고 오중탑의 유래와 사와다 류이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더욱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도쿄에서 활동하는 고뇌 가득한 사와다는 도다에게서 동정심 같은 것을 막연히 느꼈을 뿐이었다. 도다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실 지금 도쿄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이 거론되겠지만 결국은 회장인 내 책임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지금의 사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사와다가 분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모두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오사카와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오사카 투쟁에는 폭발할 듯한 환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도쿄는 무엇인가 막힌 듯이 좀처럼 소용돌이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세대수가 많더라도 숫자에 의존하면서 진짜 싸움이 되지 않는 이상 재미없는 결과가 되고 마는 법이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서 사와다 류이치를 전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와다는 이타쿠라 시게마사처럼 전사하게 된다. 지금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와다는 도쿄 지방구의 책임자로 남겨두고 시이하시 하루오에게 도쿄 전국구를 맡겨 그 책임자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위에 이시카와 유키오를 도쿄를 총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로 하고자 한다. 사와다, 자네는 이 결정에 불복하는가? 사와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원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궁지에 몰려 때로는 죽음마저 생각하던 사와도로서는 도다의 한마디가 어두운 밤에 치는 번개처럼 번쩍였다. 도다 선생님은 내 흉중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건가? 사와다는 사과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청년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도다의 진심에 감동하면서 숙연해졌다. 도다는 침체에 빠진 도쿄에서 허덕이듯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 사와다를 보고 이타쿠라 시게마사를 떠올렸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오중탑을 건립한 유래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 고사를 말함으로써 사와다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조직의 대변혁을 무리 없이 이해시키고자 했다. 도다의 깊은 생각을 비로소 알게 된 청년들은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의 진퇴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감동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시카와 유키오가 최고 총책임자로 발표되었다. 어깨가 가벼워진 사와다 류이치는 활동을 계속했지만 이렇게 변혁해도 도쿄 방면은 일단 궤도처럼 되어버린 타성에서 좀처럼 탈출할 수 없었다. 타성도 하나의 궤도인 이상 새로운 궤도 부서를 선행해야 한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고 말자 새로운 궤도 부서를 완성하지도 못한 채 혼란이 휩싸이고 말았다. 6월 12일의 참의원 선거 공시가 열흘쯤 앞으로 다가온 5월 31일 오후 6시 5월 본부 간부회가 열린 도시마 공회당에서 전국의 대표 간부가 모였다. 성과를 발표하자 장내에 일종의 함성이 일어났다. 제1위 오사카 지부 11,111세대
사람들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제2위 가마타 지부의 4050세대를 큰 격차로 떼어놓은 오사카 지부는 1만 세대를 1000세대나 유유히 뛰어넘었다. 그것도 5월 15일에 회원 6명이 체포되는 순환 속에서 거둔 성과였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입회를 보류한 사람이 또한 수천 명이나 되었다. 오사카 지부의 절복 성과는 5월의 전국 성과인 약 3만 세대의 40%에 해당하며 사카이 지부의 1515세대를 합하면 간사이는 이달에 그야말로 40%를 훨씬 넘는 절복을 감행한 것이 된다. 전국의 간부에게는 안색이 바뀔 만큼의 충격이었다. 감탄과 선망, 그리고 한숨 속에서 박수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 간사이에는 그야말로 1월 1일에 전개된 야마모토 신이치의 분투로서 대금주성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좋다. 간부의 지도 역시 오사카 지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야기가 시작되지 못했다. 지도부장 기요하라 가스는 좌다메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고 좌다메에서 절복 정신이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요컨대 좌다메의 좋고 나쁨은 이 절복 정신의 강약에 있다는 것이다. 도쿄 방면의 타성적인 좌담의 실태를 찌른 것이다. 절복 정신이란 사람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자비심이고 정의를 끝까지 외치는 용기이다. 도다주세이는 초창기 때부터 전개한 지방 절복의 역사를 언급하고 지금은 지방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쿄 도내에서는 이제 절복이 불가능하다고 정해버린 것은 아닌가. 오사카도 대도시이지만 이렇게 성과를 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이번에 오사카에서 지난달은 9,000세대, 이달은 1만 1,000세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는 외형상으로 지부이면서도 참으로 형편없는 곳도 있습니다. 오카야마 지구 등은 약 1,000세대입니다. 어떤 지부는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하더군요. 지난달 간부회에서 좌담회에 주력하자는 방침을 세워 도쿄에서도 그 의기에 불타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쿄에서도 할 수 있다고 깨달은 간부가 나왔습니다. 일부러 지방에 가지 않아도 도쿄에서도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담회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활동을 잊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타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정신이 상실된 좌담회가 되고 맙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지방에 가보고 광선유포가 다가왔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기관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전신, 전화의 발달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쿠가와 시대에 절복하러 홋카이도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 달씩이나 걸어가서 절복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규슈까지 가서 절복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하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옛날 에도 시대에 절복하는 힘만으로도 전국을 절복할 수 있습니다. 도쿄뿐이라면 더욱더 수고를 덜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절복은 안색을 바꾸고 입에서 거품을 튀기면서 논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제하겠다는 열의만 있다면 도쿄에서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오사카에 도쿄의 지부가 뒤처지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그다지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다는 걱정하던 오사카에서 오히려 멋진 성과를 올렸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장 조직력이 강해야 할 도쿄가 침체되자 마음에 걸려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도다는 눈앞에 다가온 선거를 생각할 때 회원의 위법 행위만큼은 훈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선유포의 때가 다가와 그를 위해
드디어 본격적인 입정왕국의 투쟁에 착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이번 참의원 선거에 유능하고 고결한 인재를 보내자면서 우리 동지를 후보자로 추천했으므로 이번 선거 즈음에서는 위법 행위를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공명선거를 내건 우리이기에 위법 행위를 하면 거짓이 되고 맙니다. 정정당당히 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오사카 부경은 학회는 틀림없이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집 잡을 재료가 없자 작년에 일어난 일과 지난 정월에 있던 사건을 연결시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청년부를 연행하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나올 것이라며 학회를 노렸습니다. 여기에는 선거를 방해하고 우리를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의 손길이 틀림없이 작용했다고 나는 단정합니다. 그러므로 도쿄나 전국의 회원 중에서 너무 열심인 나머지 법을 위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위반하면 많은 동지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위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가 없는 동시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선거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 추천해주신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다는 이렇게까지 명쾌하게 언명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경찰 당국은 깊은 의심 때문에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참가학회를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무리하게 강제로 단속했다. 6월 12일 참의원 선거 공시와 함께 회원들은 전국에서 각자의 지원 활동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굉장한 인원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이번 344명의 후보자 중에서 학회가 추천한 후보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참가학회를 가난한 사람과 병자의 집단 정도로 생각하던 사회는 연일 활동을 전개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반전부터 경쟁 후보자들에게도 일종의 위협이 된 것은 자연적인 추이였다. 날이 갈수록 갖가지 억측이 생겨났다. 억측은 다시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은 다시 터무니없는 중상으로 변했다. 경찰 당국에 그럴듯한 투서를 보낸 사람도 있었으리라. 또 허위로 밀고한 사람도 있었으리라. 경찰 당국은 거봐라 하며 각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시 단속하는 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참가학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체였다. 결국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의 억측에서 나온 혐의는 필시 이런 내용이었으리라. 저렇게나 많은 인원을 동원하다니 틀림없이 막대한 자금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금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저 정도의 인원을 일제히 움직이게 하려면 어디선가 강력하게 지시하는 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종교의 이름을 빌린 정치단체가 아니겠는가? 경찰은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참가학회를 음모적인 교단으로 단정하고 각지에서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회원 대부분은 아직 가난했고 본부라 해도 자금이 있을 리 없었다. 회원은 모두 도시락을 준비했고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았다. 자신들이 추천했다는 책임감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을 뿐이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활동하고 더구나 추천한 책임을 완수하고자 자발적으로 활동했다. 이것은 당시의 선거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은 은밀한 조사와 미행 등을 해가며 적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이런 정세 속에서 도다주세이는 일정을 짜고는 일본 열도를 북에서 남으로 종단하며 동분서주했다. 도다는 지도와 격려를 위해 6월 8일에 아키타를 시작으로 11일부터는 홋카이도 일대를 순회했다. 그리고 17일에는 센다이에 갔다가 18일에 도쿄로 돌아왔다. 그리고 23일에는 요코하마, 24일에는 항공편으로 규슈의 야메로 갔다. 25일에 후쿠오카를 돌고 26일에는 오사카로 올라온 도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오사카에 머물렀다. 그리고 29일에 오카야마, 30일에는 또 오사카, 7월 1일에 교토, 2일에 나고야, 3일에는 하마마스로 이동했다. 4일에 시즈오카, 5일에는 누마즈와 요코하마를 돌고 그날 다시 도쿄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강행 스케줄이었다. 도다는 이들 각 지방을 그저 단순히 순회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6월 하순에 들어서자 전국 각지의 경찰서는 호별 방문이라는 혐의로 회원을 일제히 적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규가 발생하는 사태에 구조의 손길을 뻗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가는 곳마다 큰 회업이 있어 수천, 때로는 수만을 헤아리는 회원에게 격려와 지도를 해야 했다. 예를 들면 6월 29일 오카야마시에서였다. 이날 오카야마 우조공원에 주고쿠 지방의 회원 약 1만 명이 결집하는 야외 집회가 있었다. 오카야마현 산하에는 회원이 약 3천여 세대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주고쿠 방면의 거점인 히로시마, 후쿠야마, 마쓰에, 도토리, 요나고 등에서 또 시코쿠의 다카마스에서도 많은 회원이 앞다투어 참가했다. 책임자는 오카야마 지구부장인 오카다 이테스였다. 그의 지구는 5월에 999세대 절복을 감행해 일본 제1의 지구로서 B급 지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낸 곳이 있었다. 의기충전한 그는 무모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이 집회를 기획했다. 우조공원은 본래 성이었는데 2차 대전 때 공습으로 불타버렸다. 그리고 그 성터에 조성한 공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절호의 광장이 되었다. 여기에 연단을 설치하고 천막을 쳐서 도다 주세이와 전국구 추천 후보인 주조 슌조를 맞이하는 연설회장으로 준비했다. 오카다 이테스는 지구부장 임명을 받은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니, 1954년 8월에 입회하고 2년도 되지 않았다. 그가 단시일 내에 투지만만한 신진 지구부장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반평생이 있었다. 1921년 3월, 오카다는 오카야마 지역의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났다. 장사라고는 해도 포목전, 전당포, 의료품점 등 점포 3개를 경영하는 지역에서는 유력자였다. 대대로 민우부파 1년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종교에 몰두해 법화경이나 어설을 연구하느라 장사를 거의 돌보지 않았고 교토 등에 있는 민우부파 사찰에서 3년간 수행한 뒤 승적까지 얻었다. 그런데 민우부파의 교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기조사를 결성하고 고베, 교토,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에서 포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존까지도 자신이 직접 서사에 신자에게 주었다. 결핵을 앓는 어머니는 강성한 신자였는데 때로는 신내린 사람처럼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신앙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오카다 이테스는 개구쟁이 소년으로 컸다. 쓸데없이 정의감이 강하고 싸움을 좋아했다. 구제중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의식을 잃었다. 이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발작을 일으켜 고뇌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집안일을 돕기 싫어하던 오카다 이테스는 어느 마을의 심상소학교 임시교사가 되었다. 얼마 뒤에 징병검사에서 1급으로 합격한 그는 1942년 4월 히메지에 있는 포병연대에 입대했다. 하지만 2달 뒤 야외 조례 때 발작을 일으켜 육군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 병역 면제로 퇴원하고 오카야마로 돌아왔다. 전쟁 때였으므로 가업은 폐쇄되고 군수사업으로 전업해야 했다. 형은 군대에 소집되고 그와 아버지는 군에 납품하는 협력 공장을 설립해 도금과 도장 일을 시작했다. 기술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풋내기의 출발이었다.
밤낮으로 고생만 하던 오카다 이테스는 지병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켜 절망의 구렁 속에 빠지게 된 때도 있었다. 거기에 1945년의 공습으로 도금 공장만 남기고 집과 점포 3군데, 셋집까지 몽땅 재로 변했다. 전쟁이 끝나자 집안은 도금 공장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차례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9월, 어수선한 가운데 오사카에서 아내를 맞았다. 두 사람은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17살의 어린 세댁은 남편의 지병을 몰랐다. 게다가 그는 불면증으로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놀란 아내는 그때부터 괴로운 나날을 시작해야 했다. 식량난에 허덕이는 시절이었다. 오카다 이테스의 집은 가까운 해안에 제염 공장을 세워 조미료를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일단 궤도에 올랐다. 도금 공장도 점령군으로부터 가정용 온수기의 도금 도장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와 간신히 가업에 전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대량으로 주문받은 조미료를 발송하고 나니 그것이 나중에 사기였음이 밝혀졌다. 불행이 불행을 부르듯 1950년 3월에는 오카다 이테스의 아버지가 위천공으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예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테스는 종교는 무력하다고 생각했다. 도쿄에서 사업 부진으로 괴로워하던 형은 1954년 2월 창가학교에 입회했다. 종업원 중에 마침 학회원인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8월 전국의 학예 지방지도 파견대가 오카야마에 왔다. 그 일원으로서 돌아온 형은 이테스를 붙들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형은 일행이 머무는 숙소에 이테스를 불러내 파견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파견대 책임자는 오사카의 지부 간사였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강신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이테스의 귀에 그 사람들의 말이 고분고분 들어올 리가 없었다. 지부 간사와 무려 닷새 동안이나 격론을 벌인 그는 8월 12일 결국 칼이 부러지고 화살이 모두 바닥난 듯한 심정으로 입회했다. 이테스는 곧바로 오카야마에 있는 친구들을 파견대에 소개하면서 다녔다.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가운데 7, 8명이나 입회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이테스는 오랫동안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불면증이 씻은 듯이 나았음을 발견했다. 남편의 종교에 집착하던 이테스의 어머니는 자기 나름대로 실험을 했다. 남편의 본존에 15일 동안 기원하고 이테스가 수지한 본존에 15일 동안 기원했다. 남편의 본존에 기원할 때는 망상을 일으켰지만 이테스가 수지한 본존에 기원할 때는 상쾌하고 안락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입회했다. 오카다 이테스는 짧은 시간 동안에 종교의 영향력을 몸으로 엄연히 느꼈다. 진실한 불법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이테스는 이미 한 점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감격에 감싸였다. 그 구도심은 오사카에 몇 번이고 오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했다. 회합이나 어서강의가 있는 날이 기다려졌다. 오사카에서 도다에게 개인 지도를 청할 때도 이 무렵이었다. 어떤 직물기계의 제조 판매에 손을 댔는데 잘 되지 않았다. 도다에게 사업에 관한 지도를 받았다. 도다는 조용히 듣고 난 뒤 직물기계 일은 그만두고 손에 익은 도금 사업에 전념하라고 했다. 도다는 사업 때문에 초조해하는 오카다 이테스를 걱정하면서 보군에 찬 사업가가 되려면 신심을 확립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사업상의 여러 경험을 말해주면서 잘 타일렀다. 사업에 대한 내 기본 자세는 모두 불법 천리의 실천이다. 자네는 지금 몇 살인가? 34살입니다. 아직 젊군. 45살까지는 이윤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까지나 신심 근본으로 주력하게. 이때
오카다 이테스는 결심했다. 오사카를 오가며 교학부원 후보의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그는 강사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알게 되었다. 때로는 가족들이 걱정할 만큼 열심이었다. 반장이 되고 주고쿠 방면 최초의 교학부 조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지구부장이 될 때까지 도다의 충고를 충실히 지켰다. 반평생 동안 선거에 완전히 무관심하던 이테스가 이번에 도다 조세이와 참의원 선거 후보자인 주조 슌조를 맞이해 우조공원에서 거행하는 대집회의 선두에 서서 분발한 이유도 신심 때문이었다. 집회 당일, 이테스는 성터 주변 요소요소에 깃대를 세웠다. 몇천 명이나 되는 회원이 우조공원으로 가는 모습을 목격한 오카야마의 시민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오카야마 간부들은 시민에게 호소했다. 옆에서 보던 구경꾼까지 휩쓸려와 어느새 약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성터가 가득 메워졌다. 주조는 그 앞에서 입후보 인사를 했다. 노타이 셔츠 차림의 도다 조세이는 먼저 오카야마 출신인 이쿠나이 보쿠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도다는 이누카이가 정치가로서 식견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성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했다. 그리고 도다 자신의 정치 이념을 피력하고 주조 슌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카야마를 비롯한 주고쿠 지방의 회원은 대부분 도다 조세이를 처음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나 신문을 통해 알고 있던 도다의 모습을 직접 보고는 충분히 만족했다. 또한 오카야마의 많은 시민에게 도다 조세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각자의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날 밤 오카야마에 머문 도다는 오카다 이테스를 숙소로 불렀다. 도다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지도와 격려를 한 뒤 벌렁 드러누웠다. 그리고 갑자기 오카다 이테스에게 물었다. 일은 잘 되는가? 네, 걱정 없습니다. 제가 없어도 모두 잘하고 있으므로 전부 막혀놓고 있습니다. 오카다는 무심코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경영 상태는 적자였다. 도다는 그 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오카다의 말에서 안이함과 불안을 느꼈다. 도다는 순간 벌떡 일어나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맡기는 것과 방임은 대단한 차이가 있다. 자네가 말하는 맡기는 것은 방임이 아닌가? 그렇게 야무지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자네를 지구부장으로 임명했지만 자네에게 지구를 맡기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잘못 생각하면 자네는 지구부장으로서도 사업가로서도 낙제이다. 엄한 질타였다. 도다는 사업에 대한 오카다의 부주의한 자세를 이날 밤부터 일변시켰다. 이테스는 그 이후 아무리 먼 곳에 갔다 와도 저녁이 되면 공장 책임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그날의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다. 언제나 지도를 바라고 또 그 지도를 하나하나 엄격히 실천하는 가운데 학회 간부로서 오카다 이테스라는 인간이 형성되어 갔다. 1956년의 투쟁에서 그는 주고쿠 지방의 책임자였다. 오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사카에 다녀갔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모두 함께 성장해가겠다는 진지한 그 모습을 사람들은 자주 목격했다. 사건은 먼저 6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학회가 추천한 후보의 포스터를 누군가 떼는 사건이 일어났다. 창가학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포스터는 얼굴 사진이 크고 선명해서 한층 돋보이는 것이 자랑이었다. 그 포스터를 무참히 찢거나 떼고 말다니 참으로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는 6월 24일 제복을 입은 현직 경찰관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야마다이라 주헤이의 포스터를 떼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어느 회원이 목격했다. 현행범이다. 곧바로 파출소에 항의하자 경찰관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보고를 받은 스즈모토 미노루 문화부장과 요코하마의 모리카와 고지 시의원이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와
요코하마 지방검찰청에 엄중한 단속을 신청했다. 당국은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장 조치해야 할 사건을 법률 수송 문제로 슬쩍 바꾸려고 했다. 당국의 선거 단속 의지가 의심스러운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국에 대한 감정적인 응어리가 나왔다. 고발은 지난 5월 오사카에서 발생한 부당 체포 사건에 관해 이미 되어 있었다. 오자와 기요시 변호사는 6월 4일 부당 체포에 동원된 오사카 부경의 경위 1명과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등으로 오사카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비롯해 그 후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은 변호사를 참으로 번거롭게 만들었다. 수뇌 간부는 이 사건들에 대한 익숙지 못한 대책을 세우느라 온 힘을 쏟아야만 했다. 몇 명의 변호사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 때문에 쉴 새 없이 바빴다. 6월 30일에 이르자 학회는 선거방해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고니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부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구성이었다. 전국의 회원이 보내오는 방해 보고를 한 곳에서 받은 다음 그것을 엄중히 조사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활동을 펼치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전국의 선거활동은 모든 후보가 혹독한 종반전에 들어갔다. 학회는 단속 당국이 획책하는 방해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야 했다. 당국의 방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수뇌 간부의 활동력이 크게 저해됐지만 그렇다고 전국에서 속발하는 사건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도 없었다. 당시 기록에서 주요 사건을 열거하면 대개 호별 방문했다는 혐의였다. 용의자 조사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지바현 이치카와시에서는 6월 24일 병으로 요양 중인 부인부 회원을 임의 출두가 아닌 강제 연행해 12시간이나 조사했다. 또 같은 날 군마현 기류시에서는 지구부장을 호출해 유도신문을 하며 괴롭혔다. 26일에는 오사카 교회의 각 경찰서가 이곳저곳에서 회원을 위협하며 연행했다. 형사들이 체포영장도 없이 회원을 지프에 태워 연행했는데 연행된 회원 가운데 10시간이 넘게 조사받은 사람도 있었다.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는 27일 9년 동안이나 병으로 요양하던 부인부 회원이 연행되었다. 또 같은 날 무사시노시에서는 형사가 연행된 회원에게 어떤 잡지를 내밀며 창가학회는 사교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라고 모욕을 주었다. 28일에는 도쿄도 신주쿠구에서 형사가 어느 회원을 조사한 뒤 자기 멋대로 꾸민 조서를 본인에게 읽게 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게 했다. 또 시나가와구에서는 어느 회원의 집을 가택 수색하면서 동거인의 현금이 들어있는 상여금 봉투까지 압수했다. 29일에는 회원 몇 명이 가마타역 부근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추천 후보를 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경찰이 회원들을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이 체포는 경찰관의 위법 행위였다. 30일에는 에도가와구에서 경찰이 부인부원에게 조서에 강제로 날인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홋카이도에서 규슈에 이르기까지 각지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잇따라 발생했다. 공명선거 활동은 이런 방해로 교란되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뇌 간부들은 순수한 회원의 인권이 무시당한 사실에 분노했다. 다른 후보와 경쟁하는 일보다 방해대책본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당국에 항의하고 조치하는 일에 쫓기는 몹시 분주한 나날이었다. 학회 이사들은 28일 서장과 면담하면서 이치가와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hir문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경찰서 부근을 지나가던 추천 후보 유세차가 부당하게 단속된 사건을 규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자연히 감정적인 불안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불쾌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가? 그것은 선거에 대한 단속 당국의 오랜 선입관이 허근이 되었다고 해도 좋으리라. 단속 당국은
수많은 참가학회원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움직이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이면을 캐내어 분쇄하겠다고 격분했다. 이면이란 누구에게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가? 누구에게서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가? 아무래도 조직이 의심스럽다. 여기에 막대한 자금의 흐름과 명령 개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1선에서 활동하는 많은 회원을 계속 체포해 단서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자금의 흐름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강력한 명령이 저 조수처럼 밀려드는 활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무런 위반 사실도 없는데 위반이라고 단정하에 무리하게 연행되어 오랜 시간 취조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정 후보의 지원자를 저격하듯이 경찰의 과잉 수사는 선거 방해를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았다.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건설이라는 사명감에 불타 민중의 대표에 걸맞는 후보를 의회에 내보내는 일은 본래 민주사회 선거의 원점이리라. 전국의 회원은 이런 유형 무형의 방해 속에서도 잘 싸웠다. 오사카 지구에서도 방해 사건은 꽤 많이 발생했지만 동지들은 의기당당하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대승리를 쟁취하고자 치열하게 활동을 전개했다. 공시일인 6월 12일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는 하루키 세이치로 가족과 함께 출진 근행을 했다. 기원을 담은 근행이 끝나자 신이치는 세이치로를 비롯한 가족과 마주 앉았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오늘이 공시일입니다. 남편만 출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 가족 모두의 진정한 출진입니다. 세이치로 씨도 오늘까지 온 힘을 다해 신심을 관철했지만 이 출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산입니다. 오늘의 출진은 앞으로 하루키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출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27일간 가족 전체가 어본전에게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해야 합니다. 출진은 먼저 집안의 신심을 굳건히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날부터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본전에게 올리는 기원에 한 가지 새로운 기원을 덧붙였다. 그 기원은 오사카의 어떤 누구라도 이번 전열의 가세의 한 편이 되는 것이었다. 하루키 세이이치로는 공시일부터 유세차를 타고 오사카 시내 이곳저곳을 누볐다. 프로야구 선수였던 하루키는 흰 야구 모자를 쓰고 정계를 정화하고 대중의 생활을 지키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호소했다. 어딘가 색다른 후보자의 모습은 길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나무로 짠 틀에 후보자의 이름을 쓴 소형 트럭 유세차는 허술하고 삐걱거렸다. 회원의 호의로 빌린 차였는데 며칠 사용하고 다른 차로 바꿔야 했다. 차가 낡아 고장 때문에 거리 한복판에서 멈추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신이치의 기원에 호응이라도 하듯 하루키의 유세차는 날이 갈수록 시민의 눈길을 끌며 인기가 올라갔다. 유세차가 거리에 나가면 갓난아기를 업은 아주머니나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아주머니들이 차 위에 있는 하루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차 옆으로 달려오기도 했다. 가두연설 때는 회원인 듯한 청년이나 장년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이런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유세차 위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그야말로 환희의 약동이라고 해도 좋았다. 회원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는 충실감에 몸이 가벼웠고 눈빛이 빛났다. 힘든 것도 불평도 궁색한 생활마저도 완전히 잊은 듯 마냥 즐거워하며 활동했다. 활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남모르게 일념 속으로 다해온 억겁의 실로가 선거를 지원하는 활동에서도 꽃피기 시작하고 그 꽃잎은 하루하루 크게 펴서 훌륭히 만개했다. 모두는 이제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회원들은 거리로 하면서 누가 말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사명을 자각하고 뛰어다녔다. 여기저기서 경찰의 간섭이 빈번했지만 그 그림자에 겁먹지 않았다. 사명이 중대하다는 자각이 그 두려움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오사카 지부의 회원 중에는 신체 장애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생기발랄하게 뛰어다니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 싸움이 한창인 어느 날 그들은 불편한 몸으로 번화가 길모퉁이에 있는 어느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섰다. 그들은 각자 하루키 세이이치로의 포스터를 목에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진심은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였다. 그들의 엉뚱한 행동을 알아차린 간사이 수네지는 당황해하며 간부를 현지로 급히 보냈다. 간부는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정열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그 행동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겨우 설득시켰다. 모처럼의 발의를 통한 활동은 단시간에 끝났지만 그 열렬한 투호는 많은 회원의 사기를 고무하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며 눈물을 머금었다. 하루하루가 투쟁인 이상 뜻하지 않은 사건이 돌발할 때도 있었다. 이런 사건에 야마모토 신이치는 하나하나 적절히 지도하기도 하고 관계자를 급히 파견해 조치를 취해야 했다. 현실은 참으로 엄하고 복잡했다. 엄하고도 복잡한 사태를 이겨내야만 비로소 승리를 향한 전진이 있다. 어느 날 어느 장년부 간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쪽 투쟁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구부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근행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신이치는 서슴지 않고 말했다. 선거는 이웃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큰 소리를 내어 이웃에 폐를 끼치면 도리어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인심이 멀어지고 맙니다. 어쨌든 양식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회원은 저마다 직업도 인품도 다르다. 그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특색을 모두 발휘하고 있었다. 연설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연설회로 일관했지만 막상 지원 연설자가 나서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좌담회와는 사정이 다른 일반 대중 앞에서 하는 정치 연설이었다. 명쾌한 변설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즉석에서 나온 지원 연설자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번화가에서 전기 가게를 하는 땡땡 전기회사 사장 직함으로 연단에 서고 주유소 주인은 땡땡 석유 판매회사 사장으로서 지원 연설을 펼쳤다. 직함은 큰 회사의 사장을 떠올리게 했지만 연설은 서툴렀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키 세이이치로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었고 입회한 일에 하루키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 당선을 바라는 진심에서 용솟음치는 말투는 오히려 듣는 사람의 귀에 절절히 육박해왔다. 드디어 종반에 들어선 7월 초의 어느 이른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는 순회 간부들 앞에서 어서를 펼치고 니케 어서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이 경을 믿기 시작할 때는 신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간쯤에는 신심도 약하고 승도 공경하지 않고 공양도 하지 않으며 자만하여 악견을 하니 이는 두려워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비유컨대 가마쿠라에서 교토까지는 12일의 도정이니라. 그런데 11일 남짓 걸어가서 이제 1일을 남겨두고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의 달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어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한 몸이 되어 오늘까지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수도의 달을 보는 곳까지 이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왔습니다. 월월 1일 강성해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도 지금이 가장 강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미련 없이 상쾌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갑시다. 신이치는 다시 어서를 들고 읽었다. 결단코 소령을 아끼고 처자를 되돌아보고 또한 남을 믿고서 위태롭게 하지 말고 다만 결단하라. 금년의 세간을 거울로 하시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일을 만나기 위해서였도다. 야사부로 전답서의 한 구절이다. 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단 유사시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때에 이 일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힘껏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잘 전해주십시오. 모두는 어느새 옷깃을 여미며 듣고 있었다. 도쿄에서 온 어느 파견원은 지금까지의 투쟁을 떠올리면서 감상적으로 되었는지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모습이 신이치의 눈에 띄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매일처럼 내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잘 견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껏 과감히 투쟁해 주십시오. 이번 투쟁에 만약 패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오사카 사람들이 가엾어집니다. 서로 최선을 다합시다. 이 말을 듣고 오사카의 수뇌 간부는 눈을 깜박거렸다. 환희와 긴장과 자중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껏 내딛고 해야 할 일은 모두 다 했다. 그리고 투표일인 7월 8일이 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눈을 뜨고 말았다. 5시쯤 일어나 복도에 나온 그는 1층 세면장으로 조용히 내려갔다. 그런데 이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무심코 바라보니 다스오카 간이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막 나가려던 차였다. 신이치는 부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다스오카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거점으로 서둘러 가는 길임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이때 됐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각 거점의 책임 간부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박감을 지속하고 있음을 다스오카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신이치가 방으로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수화기를 들자 도쿄에서 온 전화였다. 신이치는 단좌하고 몸을 가다듬었다. 수화기에서 그리운 도다의 목소리가 울렸다. 신이치, 수고가 많구나. 간사이는 어떤가? 간사이는 승리합니다. 그런가? 도쿄는 패배할 듯하다. 내가 사흘 늦게 도쿄에 돌아왔다. 신이치는 도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고 말았다. 신이치. 네. 그쪽을 부탁한다. 끝나면 빨리 돌아오게.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신이치는 아직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잠시 망연해 있었다. 새벽의 정적이 한층 더 몸에 스며들었다. 전국을 한 바퀴 돌고 7월 5일 밤늦게 도쿄로 돌아온 도다 조세이는 본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상황 보고를 모아 정세를 분석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보고는 모두 낙관적이고 일단은 좋았지만 숫자적인 보고와는 반대로 그의 마음을 주름지게 했다. 낙관 뒤에는 방심이 숨어 있었다. 도쿄를 비롯한 간토 방면은 거듭되는 선거 방해를 둘러싼 경찰과의 공방으로 많은 회원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 투표일인 7월 8일이 지나갔다. 도다도 한 표를 행사하고 다시 본부로 돌아와 진을 쳤다. 저녁이 되자 37개 도부연의 지방구 개표 결과가 라디오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도쿄와 오사카는 이튿날 개표였다. 도다는 회장실에서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봄부터 이날의 승리를 목표로 삼아온 전국의 회원을 생각하고 각지에서 경찰의 간섭으로 발생한 여러 사건을 떠올렸다. 전국적인 지원 활동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방해를 받아야 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지금 이 세상은 종교를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종교는 이미 죽어서 위생무해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신뢰해야 할 유일한 종교가 세간의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자 순식간에 이런 소란이 났다. 세간은 창가학회의 활동으로 진실한 종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는 그저 무턱대고 반발하면서 싫어하고 있다. 그것이 학회를 간섭하고 박해하게 된 동기가 아니겠는가. 도다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몇 번이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회장에 취임한 이래 5년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도다가 세운 작전과 그 전개는 비록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극복하면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완벽하리만큼 성공했다. 순회 간부들은 세간의 바람을 맞으며 전개한 이번 작전도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기는 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공하리라고 틀림없이 낙관하고 있으리라. 9일 정오 무렵이 되면 대세는 판명되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처음 맛보는 좌절에 경악할 것임에 틀림없다. 도다는 광선유포도 드디어 험한 길에 접어들었음을 온몸으로 사무치게 느꼈다. 도다는 그렇다고 애환에 빠지지도 하물며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다. 눈앞에 솟아있는 험준한 산의 절벽을 그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다는 기심에 그 산이 생생히 보이는 순간 시 한 수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 사랑하는 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소했다. 더욱더 험준한 산에 이르렀구나. 광포의 여정을 각오하고 가라. 도다 주세인은 먼 미래의 수많은 산하를 언제까지고 생각했다. 시계는 한밤중인 축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956년 7월 9일 오전 2시였다.